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잠시 이슈토론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2024년 세종시의 시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지난 시절 우리들을 위로하고 성찰하게 했던 명가사들을 만나봅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 소개합니다. 취재기자인 뉴스픽 보도국 양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 뉴스픽 키워드는 염치입니다. 염치. 무슨 소식일까요? 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전 유성구 노은역 일대 그 환승주차장 옆에 차도 한가운데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1000건을 신고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직접 가보니 1000건을 신고를 했어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 행태가 심각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 갔잖아요. 네.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누가 봐도 차도인데 길 한가운데다가 차를 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구청에서는 12월에 이 차선 규제봉까지 설치해서 이곳이 차도라는 점을 명백하게 했는데 안내문까지도 붙여놨는데도 이곳에다가 불법 주정차를 계속한 겁니다. 제가 이날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낮에는 한 대 정도가 될까 말까 하더니 저녁부터 한두 대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점점 이곳이 마치 주차장처럼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이후에도 여러 번 이곳을 가봤는데 매번 주차된 차들이 길을 꽉 막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댈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차도 한가운데이기 때문인데 제가 실제로 만난 시민 중에 하나는 잠깐 옆에 있는 호두 과자를 사러 왔다. 그래서 오늘 처음 뵀는데 여기 대면 안 되는 거냐라고 오히려 되묻기도 했고 한 분은 저희가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뭐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거 여기 대시면 불법 주정차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차도인 줄 몰랐다면서 이게 급하게 빼는 모습이셨습니다. 자리가 비어있길래 됐다. 그러니까 한두 명 씩 되다 보니까 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단속원도 사람들이 이곳을 차도인 줄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차선을 마치 실선으로 착각을 해서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이제 짐작을 하셨는데 매일매일 단속을 해도 새로운 사람들이 이게 새롭게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네가 다 불법 주정차가 많은 동네이다 보니까 한 대가 앞에 대기 시작하면 될 데가 없으니까 마침 자리도 비었고 이곳을 따라서 쭉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 대상인 불법 주정차고요. 근데 마침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이 바로 옆길이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이제 보이듯이 이게 마침 주차장으로 가는 길인데 그 옆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차도에 한다는 게 굉장히 저도 놀라는 포인트였는데요. 그 주차장 안을 들어가 보면 안에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매번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데 항상 비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용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 30분에 1,500원으로 이제 좀 공용 주차장보다는 비싼 편인데 시민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돼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솔직히 돈 아까워서 그 주차장에 안 대고 그냥 불법 주정차를 한다 이런 입장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켜봐도 우회전하는 차량들이나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이 막힌 차도 때문에 당황을 해서 이렇게 길이 한 개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원래 두 길을 갈 수 있었는데 한 길로 바뀌다 보니까 마주오는 차들이랑 막히는 상황들이 자주 포착이 됐습니다. 또 시야를 막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요.
또 양쪽에 이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쭉 깔려 있다 보니까 길이 너무 좁아져 있어서 긴급 상황에서 구급차들이 진입을 할 때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이곳이 학원가가 몰려 있는 곳이라 아이들의 출입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러면 이 당국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구청에서도 굉장히 여러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뭐 봉을 설치했다가 제거하기도 하고 이번에 다시 설치를 했는데 심지어 저희 취재 이후에는 현재 야광 반사판까지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반사판에 불법이라는 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곳에 차를 대는 차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구청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고요. 또 이제 시민들이 사실 불편하더라도 주차장을 차를 주차장에 대거나 또 주차 가능한 구역에다가 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주정차 근절을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불법 주정 차량을 목격을 한다면 차량의 번호판이랑 위반 장소가 잘 보이게 같은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단속 몇 번 당하면은 사실 거기 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단속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염치를 키워드로 또 다른 사고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사건이죠.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한 상가 건물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 겁니다. LPG 가스 폭발 사고로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었는데 이 폭발 여파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창문도 깨지고 뭐 출입문도 당연히 깨지고 하다 보니까 이 휴업 중이던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누군가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70만 원 상당을 절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범인들은 이곳에서 밥솥이랑 기타 그리고 맥주 15병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네, 염치를 키워드로 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네요. 근데 사고가 난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절도까지 당하면은 정말 뭐 난감했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업주분께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고 났을 당시에 바로 2m 앞에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고가 폭발이 나는 것도 보고 그 자리에서 있다 보니 안 그래도 트라우마 때문에 잠도 그렇죠. 이루지 못하는 예. 상태였는데 절도까지 당했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경찰이 근데 이제 CCTV를 분석해서 범인을 곧바로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200m 근처에 사는 40대 외국인 남성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를 하면서 인근에서 공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뉴스에서 다루지는 못한 부분이지만 이 피해 업주가 네. 사실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오가면서 이 외국인들을 보기도 했고 일을 구한다고 해서 도와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점에 와서 밥을 먹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폭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생각에 참 저는 염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와중에 이 업주는 선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불법 체류 상태였던 이들은 건조물 침입이랑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돼서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된 상태고요. 이들은 경찰 조사 당시 죄가 되는지 몰랐고 밥을 해먹기 위해서 밥솥을 훔쳤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그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걸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뭐 LA나 이런 데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국인의 이런 정서에서는. 그렇죠. 근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폴리스 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폴리스 라인은 또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통제를 할 때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사건 현장에서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라서 경찰 통제선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사건 현장에다가 설치를 한 이후에 추가 범죄를 밝히고 또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 폴리스 라인을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에는 현장의 증거가 망가질 수 있어서 수사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만약에 무단 침범을 할 경우에 사유지의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요.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 폴리스 라인은
질서 유지선으로 불리는데 시위자가 집회나 행진을 할 때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공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만약에 이곳을 침범해서 시위를 하거나 고의로 손괴를 하거나 은닉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곳들이 있는데 라인만 쳐져 있고 이곳을 관리하는 인원, 통제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무단 침입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폴리스 라인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폴리스 라인 주변을 좀 순찰팀을 강화해서 배치한 다음에 순찰을 강화하고 더욱 강력하게 좀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서 앞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진 곳에 무단으로 침입할 것을 이제 경고를 하면서 침입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양정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